시어머니가 숨겨둔 통장 한 개. 그날에 담긴 진실을 알고 며느리는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50억 원. 1993년 봄, 28 영숙 씨는 가난한 집안의 늦깎이 신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칸방에서 공장 다니며 근근히 살아왔죠. 결혼은 영숙 씨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영숙 씨는 영숙이 중매쟁이 할머니와 함께 예비시댁을 처음 방문하고 있다. 영숙아, 이 집안이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네가 시집만 가면 평생 고생 안 해도 돼.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집 대문을 넘는 순간부터 30년 지옥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여주인, 시어머니 김옥순 여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식 날 온 동네가 축하해줬지만 시어머니 김옥순 여사는 미소 한 번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죠. 절은 무슨 절,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도 모르는데?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밤 신방에서 혼자 눈물을 썸철아, 네가 왜 하필 저런 년을 데려왔니? 집안도 변변찮은 게 우리 집안 망하려고 작정했구나. 어머니, 영숙이는 착한 애입니다. 닥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저 년을 며느리로 인정 못해. 겼죠. 그렇게 결혼 첫날 밤, 영숙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영숙 씨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집안 모든 일을 떠넘겼죠. 밥 짓기, 빨래, 청소, 반일까지 모두 영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빨래를 했고 한여름엔 떼약볕 아래서 밭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건 질책뿐이었죠. 이게 반찬이야? 된장찌개에 소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먹을 수가 있어야지. 다시 해. 이딴 걸 어떻게 먹으라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시어머니 눈엔 흠만 보였습니다. 밥은 너무 되다. 국은 너무 짜다. 반찬은 성의가 없다. 매일 같은 잔소리가 반복됐죠. 식사 시간엔 며느리는 항상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죠. 영숙 씨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났지만 영숙 씨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이상 없음.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만 했죠. 저 며느리가 성녀인가 봐. 3년이 지나도록 배 한 번 불러오지 못하니 우리 집안 대가 끊기 했어. 아이고, 그거 참 큰일이네. 다시 장가 보내는 게 어때? 그러게 말이야. 저런 년 데려온 게 내 팔자지 뭐. 영숙 씨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큰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죠.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라고요. 영숙 씨는 몰래 한의원을 다니며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쉽게 오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결혼 5년 차가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면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게 시어머니의 버릇이었죠. 야, 영숙이! 음식을 이렇게 늦게 내오면 어떡해? 손님들 다 기다리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쯧쯧, 저것 봐. 5년이 지나도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해.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일도 못하니 참. 친척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며느리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철 씨마저 눈치만 보며 외면했죠. 5년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지만 영숙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공장 일자리마저 잃은 상태였죠. 영숙 씨는 이 집에 붙잡힌 죄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매일 밤 시어머니가 혼자 무엇을 하는지. 시어머니는 매일 밤 며느리 이름으로 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죠. 미안하다, 영수가. 하지만 이 방법밖엔. 시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죠. 통장 속엔 30년간 숨겨온 무서운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미워하는 척해야 했던 걸까요? 결혼 10년째 되던 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숙 씨가 마침내 임신을 한 겁니다. 38의 늦은 나이였지만 영숙 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 믿었죠.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정말요? 아들이요? 정말 제가 아들을 10년을 기다린 아들. 영숙 씨는 이제 시어머니도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대접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었죠.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그것도 아들이래요. 그래? 10년 만에 겨우 하나 가졌네. 조심해서 다녀. 귀한 뒷줄이니까. 영숙 씨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 12월, 영숙 씨는 힘겨운 출산 끝에 3.5kg의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민수. 영숙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민수야, 엄마가 너를 10년이나 기다렸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애 이리 내놔. 내가 안을 테니까. 아, 네. 어머니, 그날부터 영숙 씨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복차지했거든요. 산후조리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아기만 보살폈습니다. 정작 출산한 며느리는 방치됐죠. 영숙 씨는 혼자 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몸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인데 왜 내가 안아볼 수도 없는 거야? 손 치워! 네가 제대로 안을 줄이나 알아? 애 목 다친다. 어머니, 제가 엄만데요. 제가 안아도. 엄마니 무슨 10년 동안 애 하나 못 가진 년이 이제 와서 엄마 행세야? 내가 키울 테니까 넌 집안일이나 해. 영숙 씨는 아이를 낳았지만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수유도, 기저귀 갈기도, 재우기도 모두 시어머니가 도맡았죠. 영숙 씨는 그저 가사노동자처럼 청소와 빨래만 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어. 애 버릇 나빠지니까 내가 할게. 밤에 아이가 울어도 영숙 씨는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24시간 아이를 감시하듯 지켰죠. 마치 며느리에게서 손자를 지켜내야 한다는 듯이요. 영숙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손 치우라고. 손에 세균 묻었으면 어쩌려고. 가서 설거지나 해. 씨는 친엄마임에도 아이를 만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아기 민수는 엄마보다 할미를 먼저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야. 할미, 할미. 영숙 씨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10달을 품고 낳은 아이가 자신을 거부하는 순간이었죠. 그 무렵 남편 성철 씨에게 이상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술 취해 들어오고 전화통화를 피하고 초조한 표정을 짓곤 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간신히 뭘 알아? 신경 끄고 집안일이나 해.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숙이 우연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통장 좀 빌려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해요. 안 그러면 회사가 넘어갑니다. 안 돼. 그 돈은 절대 못 줘. 네가 또 날릴 게 뻔해. 어머니,
제 사업인데 왜 믿지 못하십니까? 또 따라 집안 망한다. 그 돈은 내가 지킨다. 영숙 씨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숨겨둔 목돈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의 사업이 위태롭다는 것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에게조차 그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파도 쉬게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게으르다고 질책했죠. 감기 가지고 난리야? 약이나 먹고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 손님 온다고 했잖아. 어머니, 너무 아파요. 병원 좀. 병원은 무슨 돈 아깝게. 약국 가서 감기약 사 먹어. 영숙 씨는 40도 고열에도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단 1분도 쉬게 해주지 않았죠. 이 멍청한 년, 이게 얼마짜리 접시인데 네 한 달 생활비로도 못 사.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영숙 씨는 뺨을 맞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죠.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15년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밤 무엇을 하는지. 시어머니는 15년간 매일 밤 며느리 이름의 통장에 돈을 입금했고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하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까지 다칠까봐. 시어머니는 15년간 몰래 12억 원을 모았습니다. 모두 며느리 이름으로요. 하지만 왜? 대체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를 학대하면서도 몰래 재산을 모아줬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앞으로 15년 뒤에야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영숙 씨를 무릎 꿇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15년째 되던 해, 영숙 씨의 삶은 더욱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 나타난 거죠. 성철이 있어? 그 새끼 어딨어? 누구세요? 남편은 지금 회사에. 회사? 그딴 거 진작 망했어. 우리한테 3억 빌려간 거 아직도 안 갚았는데. 그제야 영숙 씨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사채를 쓰고 있었다는 걸요. 그것도 3억이나 되는 큰 돈을요. 당장 나가. 여기서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른다. 경찰? 좋아요. 그럼 법대로 합시다. 이 집 압류하고 경매에 넘기면 되죠. 얼마까지 불었는데? 원금 3억에 이자 붙어서 지금 7억입니다. 2주 안에 안 갚으면 이 집 넘어갑니다. 7억.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남편이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어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7억을. 내가 알 바 아니야. 네 남편이 저지른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 하지만 어머니도 이 집에 사시잖아요. 집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네가 나가.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저놈들도 포기할 거야. 제가요? 제가 나가라고요? 15년을 이 집에서 개처럼 살았는데 이제 나가라고요? 그래, 나가. 당장 짐 싸서 나가란 말이야. 네가 이 집에 있으면 다 망해. 영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노예처럼 일했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야 하다니요. 하지만 영숙 씨는 몰랐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며느리를 내쫓으려 하는지. 아, 성철이 마누라?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긴. 부부잖아. 남편 빚은 부인도 같이 갚아야지. 놔요! 찬사요! 조용히 해. 우리 좋게 얘기하자고. 당신이 이혼하고 재산 받아서 우리한테 주면 돼. 간단하잖아. 사채업자들은 영숙 씨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재산을 빼내기 위해서였죠. 이 더러운 놈들, 내 며느리한테 손대? 아이고, 할망구가 왜 나와? 경찰 부른다. 당장 꺼져. 다쳤어? 아니요. 집에 가자.
영숙 씨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신을 도와줄 리 없는 시어머니가 왜 그때는 자신을 지켜줬을까요? 하지만 곧 이어질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학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며느리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듯. 가족 이 집에서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년이 감히 상에 앉았어? 어머니, 제가 뭘... 네 남편이 이 집안을 망쳤잖아. 그런 남편 둔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어? 들조차 영숙 씨를 외면했습니다. 남편은 죄책감에 고개를 돌렸고 아들은 할머니만 바라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짐 싸서 오늘 중으로 나가란 말이야. 어머니, 제발 저 갈 곳이 없어요. 제발. 그런 죽든지. 내 알바 아니야.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리 모두 망해. 20년을 견뎌온 영숙 씨였지만 이제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죠. 2010년 결혼 17년 만에 영숙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고 이 집을 떠나기로요. 영숙 씨에게 민수야, 엄마는 이제 갈게. 가세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집도 사람도 없었죠. 그렇게 영숙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창문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걸요. 영숙 씨가 떠난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서 무너졌습니다. 2010년 6월 3일 오늘 영숙이를 쫓아냈다. 내 평생 가장 잔인한 일을 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엔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영숙이를 노리고 있다. 영숙이가 이 집에 있으면 저놈들이 영숙이를 해칠 것이다. 영숙이를 지키려면 내가 악마가 되는 수밖에. 미안. 시어머니는 20년간 28억 원을 모았습니다. 모두 며느리 명의로요. 그리고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냄으로써 사채업자들의 소나기에서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그나다 언젠가 네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10년, 20년을 노예처럼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버려지다니. 시어머니, 평생 용서 못해. 그렇게 두 사람은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진실은 10년 뒤에야 밝혀집니다. 집을 나온 영숙 씨는 고시원에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자유였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지옥이었죠. 45, 경력도 없고 학력도 없는 영숙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뿐이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일해도 월급은 겨우 110만 원. 고시원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죠. 한 끼를 3일에 나눠 먹었습니다. 영숙 씨는 빠르게 수척해졌죠.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고 싶니? 엄마는 너무 보고 싶단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아놓은 거죠. 영숙 씨는 아들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11년 가을, 영숙의 핸드폰에 남편 성철에게서 전화가 온다. 여보, 민수가 백혈병이래. 뭐라고? 민사? 수술비가 2억이 넘는데. 나 지금 파산 상태라 돈이 없어. 제발 도와줘.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을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제안을 했죠. 민수 수술비 내가 댈게.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예전처럼 집안일 다 해. 민수가 완치될 때까지. 하지만 또 그 생활을. 싫으면 말고. 네 아들 죽는 거 보고 싶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내 방은 없어. 창고에서 자.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4시 기상. 알았지? 네. 돌아온 영숙 씨를 기다린 건 더욱 가혹한 대우였습니다. 이젠 방도 없이 창고에서 자야 했죠. 한겨울에도 난방이 안 되는 창고에서 잤습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 영숙 씨는 동상에 걸렸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조차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4시 밤 12시까지 모든 시간을 일했지만 밥은 하루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너 같은 년한테 따뜻한 밥은 사치야. 네가 뭘 잘했다고? 아, 저는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수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제발요. 저도 안 돼. 네가 민수 보면 애 병 악화돼. 엄마 얼굴도 모르는 게 나아. 엄만데. 제발. 시끄러워. 일이나 해. 영숙 씨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죠. 성철이 그 새끼 돈 안 갚으면 가족들 다 끝장난다. 야, 너 성철이 마누라지? 이번엔 못 피해? 넌 집에 들어가 있어. 어머니? 돈은 내가 갚을게. 이 여자는 손대지 마. 할망구가 돈이 있어? 얼마나 있는데? 5억. 일주일 안에 줄 테니까. 이 여자한테 손대지 마. 영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학대하던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지켜주는 건지. 하지만 곧 이어질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내가 언제 밖에 나가라고 했어? 이 때문에 내가 5억을 날렸잖아. 저는 그냥 장을... 소! 자신은 함부로 밖에 나가지 마. 네가 밖에 나가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한다고. 영숙 씨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집안에 가두는 게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25년간 모은 돈이 40억을 넘었습니다. 아들의 수술비 5억, 사채업자에게 간 돈 7억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금액이었죠. 영수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25년간 너를 괴롭힌 이유를 이제 말해야겠다. 내 아들 썸철이는 사채업자들과 손잡고 나와 네 재산을 노렸다. 사채업자들은 너를 이용해서 우리 집안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 내가 너를 미워하는 척하지 않으면 너는 그들의 표적이 됐을 거야. 내가 너를 학대할수록 사채업자들은 저 며느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너를 지킬 수 있었어. 영수가 미안하다. 이 방법밖엔 너를 지킬 방법이 없었어. 25년간의 학대는 사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악마가 되어 며느리를 사채업자들로부터 보호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통장과 편지를 함께 봉투에 넣고 영숙에게라고 쓴다. 같은 시각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영숙이는 창고에서 삼초투성이 손, 수척한 얼굴로 자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날엔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22년째. 영숙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하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은 영숙 씨에게 공개 처형의 날이었죠. 새벽 2시부터 일어나 30명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언니?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음식은 언제 나와요? 저 게으른 년이 아직도 부엌에서 꾸물거리나 봐. 야, 영숙이! 죄송합니다. 지금 나왔습니다. 영숙이 쟁반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떨려 국그릇이 기운다. 이 멍청한 년, 조심성도 없어? 어머, 22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 꼴이야?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심니,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긴. 이런 며느리도 내 팔자라 심하지. 아들도 하나밖에 못 낳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30명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아무도 영숙 씨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조차 할머니 옆에 앉아 외면했죠. 2017년 봄.
결혼 24년 차. 남편 성철이 영숙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염수가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24년을 참았어. 근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 어머니도 널 너무 싫어하시고 민수도 엄마로 안 받아들이잖아. 당신이 사채빚 만들어서 제가 돌아온 거잖아요. 민수 수술비도 다 어머니가 대신 내주신 거고. 그러니까 더 못 보겠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어. 당신만 없으면 평화로울 거야. 24년? 24년을 노래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버리겠다고요? 제 인생은 뭐예요? 당신 인생은 나 몰라. 다음 주에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 영숙 씨는 또다시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가 개입했죠. 영성철아, 이혼은 안 돼. 어머니? 어머니가 제일 영숙이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건 맞지만 이혼은 안 돼. 영숙이는 이 집에 묶여 있어야 해. 왜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데요? 넌 몰라도 돼. 어쨌든 이혼은 안 돼. 영숙이는 이 집에서 평생 살아야 해. 영숙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왜 이혼을 막는 건지. 그건 며느리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 영숙 씨는 알 리 없었죠. 2018년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거부했죠. 어머니,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패한 말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수가 조금만 더 참아다오. 내가 죽고 나면 넌 자유로워질 거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위한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